다음 개사가 있겠습니다. 개사는 서상공 경북가촌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럽니까? 이제 그러지요. 오늘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로 해가지고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은 후기가 나와서 걱정스러우신데도 예정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1년 제1차 원래 1차입니다. 경북과학 포럼을 바이러스 케어와 백신 생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북 테크노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경북용원하고 성남대학교 유인교수회 공동으로 우리가 주관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경상북도와 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축사 참석 모시지만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과 또 조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한승 경북대표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사회자가 내면 소개를 다 말씀 못드리지만은 국민정책포럼의 대표이시고 이신 정순천 국민수석과 전 당협위원장이고 있습니다. 자, 크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무총장에서는 노영구 수석대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지도하고 계십니다. 김광수 영남대학교 유해교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윤칠석 대개교과원장님 저 뒤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최영구 한평현 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서상춘 부국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님 대신에 김민우 팀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우리 준호하는 분들까지 멀리서 안동서 와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 전 세계를 갖다가 그 당시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몇몇 분이 환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미국에 있다가 독일로 간 박사가 있지요. 그분이 재빠르게 백신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미국과 독일 선진국의 mRNA 백신, mRNA는 실산부터 되시겠지만 그 백신 개발 성공에 힘이 줘가지고 거의 9개월 안에 그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최근 몇 년씩 걸리는데 9개월 안에 그 백신을 만드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안동에 오늘 토론자도 와 계십니다만 안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신 산업 중심을 하려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백신 산업 클러스터 육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하는 의료진의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 기지광선에 말씀하신 우리 이재택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대구의 백신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뿐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바이러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거 개발해야 합니다. 원칙기술까지. 지금 거의 대부분 미국 특허 때문에 지금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학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은 다른 일에서 발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1조가 되든 2조가 되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박차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일부 사회를 맡고 계시는 우리 양진희 부부장님과 2부에서 우리 최종규 교수님도 수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대구 코로나19의 교훈을 주제로 이재홍 교수님 이 재태 역거대 경북 역거대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린 백신 가면
식물 백신을 말씀드렸습니다. A new and separate type against infectious virus in human animal. 사람하고 동물에서 가지고 식물용 백신 생산되고 확인한 교수님 포함해서까지 또 멀리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식용 백신은 과거 현재 그런 미래에 추출받으라고 우리 연남대학교 과학진보단 문영숙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의 좌장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고대학의 정석기 교수님하고 또 김지욱 영남일보 교육개발 원장님하고 최영두 경북과학사연구원의 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님 우리 다 계십니다. 인사를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 발표, 기재과목 토론대회의 주옥 같은 그런 토론과 주제가 되어서 오늘 이 바이오 헬스케어와 백신 생산에 대한 경고 과학 기술 토론이 성공적으로 공유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게 발레스게 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듣기도 불편하고 표현도 분명치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력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저 건강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저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신뢰가 안 들어가면 마스크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포럼이 경북과정 1회입니다. 포럼 1회입니다. 조금 사회자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포럼을 거의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벌써 경북과정 회장을 되니까 내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도 흥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뵙기도 겁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도 정부의 허락을 받고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래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환영사는 여기 나온 대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환영사는 첫째 오늘 포럼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이 경북대학원장, 대경원장 그리고 영남대 교수회가 명예교수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더 뜻있는 포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7월 19일자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대국입니다. 인구는 보면 제가 인구를 찾아보니 6,600만 우리나라가 5천만이죠. 그러니까 약 30% 인구가 더 많은데 7월 19일자 조선부에 나왔는 기사를 보니까 총리가 모든 코로나의 방역 규제를 해제한다. 벌써 선포를 해서 자유의 선포라고 이름을 붙여서 국가가 들썩한 것을 제가 뉴스를 오늘도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 확진자 수가 4만 명이 39,600명인데도 그걸 안 하고 자유의 날로 모든 코로나 방역 규제를 해체한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일부의 전문 학자들은 너무 이러다 반대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저는 그 뒷면을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방역의 국가적 이익 그리고 코로나에 내가 보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확진을 하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이에 백신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이제 규명이 됐고 그 기능이 벌써 우리가 인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풀어도 되겠다 이거지. 물론 손해관계를 계산했겠죠. 그래서 일부 전문 보건학자들이 너무 이러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풀었습니다. 자유의 승포라는 이름 하에서 풀어서 제가 이 이야기는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곧 풀릴 날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방역이 가장 잘 된 나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방역 규제를 해체할 날도 머지않다. 그래서 오늘은 다 보시겠지만 그 희망을 한 번 더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해주는 이야기가 주요 골자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도 이제 그런 날이 안 오겠느냐. 자유승포지. 그렇게 되면은 곧 심한 독감과 같은 그런 취급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에 나오는 한여사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경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에 뒷받침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의 축사를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바이오 헬스케어와 백신 생산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1년 제1차 과학기술 혁신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서상곤 경북갑청 회장님과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의 발전과 기술의 융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신 어느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백신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고 이제는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여 국내 백신 접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 자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등 경북은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는 속도를 내 우리 바이오 백신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찾아올 감염병에 대비해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바이오 산업을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동물 세포 실증 지원센터, 그린 백신 실증 지원센터 등 바이오 혁신 연구개발 인프라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임상 단계 백신 후보 물질 R&D를 지원하는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 센터와
백신 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백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임상실험 등을 지원하여 백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북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단체인 경북과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바이오 헬스케어와 백신 생산 전략에 대한 좋은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고견을 수용하여 경북의 바이오 백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과청의 무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2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법. 반갑습니다. 예, 경북과청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일부라고 합니다. 과청 부회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호영 수성갑 국회의원과는 고등학교 절친한 친구 사이다 보니까 문득 연단에 올라서니까 원님 덕분에 나발분다라고 할까요? 좋은 친구 만나서 이런 기회에 축사를 대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데 그래도 갑자기 일정도 생기고 해서 축사 내용 못지않게 본인이 꼭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동시에, 이 절실한 마음을 동시에 전달해 달라는 신신당부가 있었습니다.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호영입니다. 2021년 경북과학기술포럼 바이오 헬스케어와 백신 생산 전략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의 수상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지금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이 감소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영업난을 겪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장 많이 겪었습니다. 지자체의 시민들의 지혜로운 대처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제는 방역체계 유지에 힘쓰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 주제인 바이오 헬스케어와 백신 생산 전략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약 분야는 자본과 전문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 앞선 유럽 및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고, 의료기기 분야는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고전하고 있는 유통 및 보급의 부족을 해결할 글로벌 유통망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AI를 활용한 기술 및 신약 개발 기술들을 무엇보다도 제도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하고 과학적인 전략과 방안이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국회의원 주호영 대도. 감사합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입니다. 코비드-19 코리아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 이동관리청에서 자료를 주면 이 업데이트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783명, 오늘은 사실은 1800층의 그 부대, 문무 대왕합니다. 거기 군인들이 있는 바람에 역대 최고 1832명을 확보하려고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거의 한 2억 정도가 이제 있고요. 사망자는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 스페인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가 한 1억 정도의 발생에 약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인구도 우리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또 집단 안전사는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18만 명 이상이고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적으로는 2.15%의 치명률, 우리나라는 1.23%의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서울하고 수도권은 4단계 방역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백신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2,200만 명이고요. 전체 완전 끝나는 사람은 13%가 안 됩니다. 그 백신이 안 되니까 방역 조치가 다 조정하려니 참 힘들죠. 그래서 이 방역을 하는 정부도 참 보통 본능적으로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현 상황이니까 복잡합니다. 이번에는 델타 베리에이션이라는 이 인도에서 시작되는 이게 또 감염력이 보통 코로나의 한 1000배 정도가 되잖아요. 1000배가 넘는다 보니까 감염력이 굉장히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최근에 영국 병이 뭐 남아프리카 병이 이러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일본 묻히듯이 하니까 국가에 대한 차별이 되고 또 헤이트리 증오가 된다고 해서 아까 델타, 감마, 델타에서 보시다시피 2차, 2호차, 아파, 라마다 수도 없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즉, 각국의 델타 변종 방면들은 이거는 7월 1일 기준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도 60% 정도 되니까 방면들이 이렇게 높으니까 조금 당분간은 아무리 방면들 실제에서 조금 더 진행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대구 코로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성징음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공유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안전은 1월 20일 일본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검사를 했던 중국 여성에게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에서 잘 낳고 갔었죠.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2월 18일 날, 이 31번이 무슨 연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1번째 이 환자 한 명 발생하고부터는 아시다시피 신천지교를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2월 29일에는 우리 741명, 전국까지 합쳐서 800명이 넘어가는 환자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3월 6일 날까지 되니까 환자가 한 2,600명이 되었고, 이번 환자가 연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대기하는 환자가 1,600명이고 그 와중에 사망자가 3명인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이 커브의 눈길을 보시면 순식간에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배우는 것이 이제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이 통에다가 그 음악 펜트인데요. 여성이 붙어서 막 옮기고 음식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5개 성차대원 음식을 하는데 생일에 있는 동시에 폐쇄가 되거든요. 환자들이 갈 데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집에서 기다리다가 아무도 끝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사망한 환자가 3명이나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구 경북 우리 지역민들이 멘붕이 빠졌어요. 그것도 4월 15일 작년에 선거가 있었죠. 선거가 있으니까 2월 18일 환자가 발생했는데 2월 19일 날 이 자식들 이런 걸 해놨습니다.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대구를 봉쇄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공과제를 다 했죠. 시작을 하고. 이게 2월 24일 집 앞에 뭐 4월달 동료들인데 봉쇄하고 말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도 반대가 나죠. 역봉쇄. 예.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은데 여기서는 우리 현재에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스크 그때 없어가지고 외관하니까 기억나시 지금 마스크 남아가지고 화장입니다. 뭐 60만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지산동에 골목길에 마스크 사람 나왔는데 대학교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말고 TV에 우리 JTBC 이걸 찍어놓은 것들인데 비용된 마스크 사람 1년 한 4개월 전인데 생생하시죠 이게. 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전체 사람들이 진짜 몇 명에 빠진데 이게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대규모 팬데믹, 대환경적인 알려진 거는 그랬습니다. 한 2000년대에. 고대 도시 아테네 영웅이라는 이 미첼 슈렉츠라는 그림입니다. 이때 이거는 나중에 유적을 조사하고 기록을 보니까 장티구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이 막 주고 가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도와줘서 스스로 나서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중국 아시다시피 12월달부터 중국이 막 이렇게 있는데 시진핑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한 대회는 당황하게 없지 않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중국은 당황하게 했습니다. 우한 그 1000만 도시를 70년 동안 봉쇄했죠. 완전히 막 기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사람 문제가지고 열 동안에 1000병상의 병원을 지었습니다. 지금 연남대 전국대병이 거의 다 1000병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수시간에 지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차단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보를 좀 더 차단했죠. 이 릴링양이라는 중국의 안보회사인데 이거는 보고하고 빨리 정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무시해버리지. 그런 사이에 얘기를 주고 그랬어요. 우리 2월 7일입니다. 우리나라 환자가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국가가 방역 정책을 있어야 되는데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대규모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아무튼 노출이 안 됐으니까 대응을 하겠지 생각했는데 메르스 아시잖습니까? 주로 어렵게 가지고요.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34%가 보면 걸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는 정도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재무기관본부장, 그전에 정기석 본부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 그리고 프로토콜을 다 내는데 달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어려웠는데요. 매일매일 정보를 제공하게 수합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백시장도 나왔고 재무기관은 이거 덕분에 만든 타임즈가 세계를 내고 100명의 인류가요. 이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에 사람 이력서를 프로필을 찾아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잘 찍어놨더라고요. 세계를 듣는 백인 쓰는 데니까 오늘 아주 악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정부의 대책은 수리키라는 찾고 검사하고 찾아내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행을 제한하고 특별히 입국 절차를 도입하고 동선을 쓰면 이거 우리 IT 방법도 조금 땅이고 사람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죠. 좀 쉽기는 쉬운데 그렇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마침 진단 키트 바이러스의 진 시퀀스가 나오는 이걸 풀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이걸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회복을 하면 진행되면 그 다음 문제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메르스병을 겪으면서 많이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PCR 검사 미국은 하다가 안 하고 그래서 한국을 수출하고 이랬었죠. 그게 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검사하고 관리 정리하는데 감염을 막는 큰 효과를 발휘했고요. 항원 항체 검사도 이제 신고가 돼서 이거는 며칠 내에 6시간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동원되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 청해에는 항체는 무슨 가져갔다는데 항체는 몸에 그 항원을 넣고 지금까지 2개월 이하의 공격이 되니까 감염되고 그 항원의 전문사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은 스트레스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필리핀 이 아이들에 관련된 순병 진료소와 그 다음에 드라이브스루 진료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주 발빠르게 또 순간적 있게 해서 세계적으로 바꾸는 하는 것들입니다. 김모란 씨가 힘은 급하지 않다고 혼자 이런 이야기하고 하다가 갑자기 또 강력관이 됐죠, 생활에. 그래서 의료진들은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 하다가 그 강력관 안 됐으면 그냥 그리 했구나 싶은데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강력 정책이 우리가 거기에 예술에 달라요. 그래서 백신을 많이 받으면 항체가 많이 생기고 풀리지가 않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백신 여권도 이제 백신 여권 있으면 외국도 갈 수 있게 되겠지. 감염 많아져도 그렇게 보고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감염이 훨씬 많아져도 생긴 것 같도록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그 백신 개발은 앞에 두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한 10년 내지 12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상 항상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가장 짧은 건 11개월, 가장 긴 거는 24개월 정도 만에 파악했습니다. 자, 이거 주로 효과가 문제되는 것들은 초창기에 결정하지만은 이 안전성의 문제거든요. 안전성. 예. 그래서 그 관련들이 많이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 회사들이 백신 맞고 난 뒤에 문제 생긴 환자에 대해서 자기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그 사인을 갖고 올려졌습니다. 특히 소송을 많이 하는 거에서는. 전 세계에서 전부 백신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스태티스틱 나온 그래프들을 보니까 지금 WHO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는 전이차부터 해서 승인되는 6개까지인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고 이 전 단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가 있고 RNA 백신, 제조학 백신, 중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바이러스 약효화시킨 백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련에서 만드는 러시아에서 만드는 스푸트닉이라든지 중국 이런 것들은 미국 FDA에서 공인하지 않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이렇고 이것들은 신문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바이오엔텍, 얀센, 모더나 두 가지 우리나라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조금씩 들어가고 이거 만큼 보다가 다른 접종 받고 막 이럴 거 문제가 되겠죠. 국가에서 이 투여하는 백신 개발들은 예산은 1년 10억 불입니다. 그래서 20억 불, 미국, 독일, 영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차이나 이게 차이나도 상당히 많은 돈을 넣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이거를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백신 안보, 백신 특권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가 보면은 모더나가 제일 많이 들어갔고 얀센, 파이저, 퓨어백 이거는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이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코알리션 포 에피데믹 컨트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투여하기도 하고요. 인도적인 펀딩을 해서는 노바백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하고 난 뒤에는 돈 받고 판다고 노바백스 요거도 넘겨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만들어놨는데 백신이 없으니까 접종은 문제가 되죠. 작년에는 군중 짧은 시간에 3천만 정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말은 확보됐는데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에서 노바백스 하기까지 아직 우리나라에 투여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띄우는 거죠. 자기가 보시면은 백신 산업 어디서 제일 백신을 많이 만드는데 중국입니다. 중국 보시면은
개념 투마는 3억 4천 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비중화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만큼 발휘인지 모르지만 남미, 그다음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시아는 무지하게 많이 발휘했어요. 82%를 수출하거든요. 국내에 쓰는 거는 이만큼입니다. 전국에는 이게 백신의 효율이가 한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생산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한 3천만 도수 정도. 이건 조금 5달 기준인데요. 문제는 그중에 10%만 우리가 쓰고 90%는 외국으로 우리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 주는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사는 대로 합니다. mRNA는 아직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고 백신 주권이 이게 개발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퓨리피케이션하고 패킹하고 이 정도 기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여기서 보면 이거 우리도 이번 기회에 좀 국고 세신에서 바뀌어야 되겠다. 국내에 FDA 등록에 있는 식약처에 있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DNA 백신, 제조학 백신, 바이러스 벡터. 지금 1, 2, 3인데 3, 4에 들어가는 건 아직 없고요. 이게 잘 되면 3, 4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환자 추이를 보면은 외국에서는 백신 생산하는 그런 스케줄 보면은 우리가 이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 때 최대한 노력하는 건 앞으로 다음 이런 이벤트도 없어야 되겠지만 예술 준비도 되고 또 과학 펀딩 자체가 우리 펀더멘트를 만드는 데는 중요하겠습니다. 이 중국 보십시오. 이 시노백하고 여기 모더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이거는 안 맞은 사람이 맞은 사람이거든요. 이거 랜셋에 이번 주에 나왔는 건데 모더나 받은 사람들은 소위 발생 안 한다는 시간이 이만큼 120일이면 4개월인데 시노백을 보면 차이는 좋기는 좋은데 120일 되면 이만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데 델타 베타 여기 있으면 또 이게 생각하지 못한 거지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걸 과학적으로 이제 이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회사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식품계약 말라리아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다가 오늘로 왔다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전 세계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치료제 별로 아직 유명한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공매도 대기하고 있는 돈이 식품계약에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이것도 그렇고 셀트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시끌벅적하게 했는데 치고는 그래도 쓰임새도 없고 백신 맞으면 잘 안 통하니까 이게 그래도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이언스, 과학 기준으로 정치 강력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과학적인 판단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안정적으로 판단해 나가고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토니 파우치 이사는 클린턴 이야기하면 거기에 다 퉁퉁 나가고 오마가 그래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인터뷰를 보니까 클린턴 이 사람도 소금 반응에 나타난 스컹크에 맨처럼 스컹크에 항상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의견을 내고 객관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하고 전 세계 과학계가 지원하는 미국하는 이런 백신을 하는데 결국 코로나 결국 지금 우리나라 환자의 10% 정도 되면 처음에는 80%, 90%였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과학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뢰와 과학이 기준이 되어서 안정된 오픈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갖고 가야 하기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선적인 증원 차려보다는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같이 잘 운영해서 나가면은 우리나라로 발전하고 이런 재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체 바이러스를 키워서 하는 게 현재 방법이거든요. 아마 안동에서 생산하는 것도 바이러스 전체를 키워서 하고 아니면은 화순에서 계란을 가지고 전체를 바이러스를 키우는데 저희들은 이 중에서 요 단백질만을 꺼내서 식물에서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를 할 때 늘 어려운 점은 이 HA 단백질이 18종이 있고 그 다음에 얘 단백질이 NA라고 부르는 게 또 9종인가 10종이 있어요. 그래서 총 198종의 변이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다양한 종이 만들어지고 그들 중에서 일부는 사람, 일부는 개, 일부는 돼지, 닭 등등 다양한 어떤 다른 생명체를 감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요 HA만을 가지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한 18종 플러스 이제 각각 이 우리가 H1, H2 뭐 이렇게 부르지만 그 사이에서 다시 변동구에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18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만을 막 꺼내서 단백질을 이 단백질을 백신화하고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이 낮고 사실은 이 단백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 바이러스를 키우는 것보다 싸지는 않기 때문에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건 유전자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보통 이 단람체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는 바이러스 했을 때 하나, 둘, 세 개의 그 어떤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라고 부르는데 사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분자가 단백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효과적이 되려면 이렇게 원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만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 때 다량처럼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삼량처럼 만들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항시 앞에서 바이러스를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고 여기 표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약 위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줘야 이렇게 해서 인체 주사를 해야만이 얘가 바이러스 비슷하구나 해서 반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바이러스를 만들기는 싫고 대신에 박테리아를 써가지고 박테리아 표면에 이렇게 노출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체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박테리아 라이트 파티클이라고 해가지고 BLP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유전자를 출발해서 단량체를 만들지만 이걸 삼량체로 만들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박테리아에 락토코커스를 쓰거든요. 락토코커스는 사실 유산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이프한 그런 박테리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 코팅을 해서 주사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락토코커스 표면에 어떻게 붙일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이 락토코커스 표면에 이렇게 붙는 어떤 단백질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산발이처럼 이렇게 붙는데 이 산발이를 붙다가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에 붙이면은 얘도 그러면 가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발 부분은 같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산발이를 만들어서 HL 여기 앞에 있는 HL 퓨전을 연결을 했더니 이제 발현이 너무 안 들어요. 식물 거의 안 만들어요. 식물에서 안 만들어지면 저희들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꺼내다 붙였더니 그다음에 발현이 되게 이제 단백질이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는 붙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사실 이렇게 하나만 붙이면 발현이 되게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붙이면 훨씬 줄어들고 세 개 붙이면 거의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변종들이 많으니까 조류 독감도 어떤 때는 H5가 왔다, H6가 왔다, H7이 왔다 식물의 다양한 어떤 바이러스들 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하나씩 주사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혼합 백신을 만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주사 맞을 때 4개인가 몇 개인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락토코커스에 항은 2개를 동시에 치료해서 반응하는 경우고 하나씩 코팅을 하고 그 다음 2개를 섞는 경우가 어느 게 좋은지 봤더니 사실 어느 빵꾸를 쓰든지 상관없이 면역 효과는 여기에 H5N6, H9N2 두 개에 다 반응성이 잘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나중에 저희들이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바이러스들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다가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방법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술들을 이제 기술 기업으로 넘어가서 상용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정부 같은 데서는 여전히 아직 백신을 사지 안 한다고 해요. 조류 독감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늘 어떤 전력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중국에서 또는 우리는 늘 철새들이 나오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니까 어떤 종이 올지도 모르는데 백신을 넣으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국에 어떤 조류 독감이 올 겨울에 나타날 거면 사실 거의 대부분 중국의 동북부 쪽에서 출현하는 게 먼저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사실 기존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일주일이면은 백신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면은 유전자 및 벡터 구축 2, 3주 걸리고 여기에 이 전체 과정이 1주 정도 걸리니까 사실 여전히 한 달 내에 백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사롱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그거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제가 좀 민망하네요. 네, 제가 처음 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약을 해드릴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의대생명학과 문정선 교수고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실용 백신에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앞에 말씀하셨던 이재도 교수님이나 황일환 교수님이 워낙 지금 하고 계시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용 백신이라는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는지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한 장인데요. 이건 1965년에 이정훈 만화가가 그냥 21세기를 상상하면서 그렸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지금 35년이 지금 지난 이 피아노를 이용한 지금 움직이는 도로, 소형 TV 전화기, 달나라오는 수양회 그때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상상하시는 조만간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상상하십시오. 곧 현실이 되시거든요. 그럼 저는 간단하게 백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던 중에 몇 개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그리스에서 역병 같은 것들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살아남거나 한번 살아나는 사람은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2,500년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하니 크게 바뀐 것도 있지만 크게 바뀌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 영국의 제너 같은 경우에는 우두, 소에 걸리는 천연두 같은 건데요. 우두에 걸리고 나면은 상호 천연두에는 오히려 걸리지 않더라라는 개념에서 이것들을 개발해서 라틴어에서 암소를 나타내는 바카에서 백시네이션이라는 중국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 병원체를 분리해서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 놓은 병원체는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효과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거는 정말 우연하게 조수에게 시켰어요. 야, 이 콜레라 병균을 가격에 접종시켜봐라 했는데 까먹고 휴가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래된 병균을 가격에 접종시켰더니만 병에는 걸렸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대한 발견은 우연에서 나온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소크 교수님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신 분인데요. 연구도 시작됐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실험 대상자에게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본인과 가족들에게 이게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대학에 있던 교직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22,000명, 그 다음에 어린이 180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량 접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백신이 필요했는데 바로 숨겨진 분이십니다. 캐나다의 리온 페럴이라는 교수님이 없으셨다면 이 소아마비 백신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분은 뭘 했는가 하면 여자 교수님이신데요.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흔들려서 배양을 하면 훨씬 더 잘 자라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와킹마트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백신 대량 접종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프 교수님이 캐나다까지 방문을 해서 이 페럴 교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연회장이 그 시절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문 앞에 서서 악수만 했다라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955년에 소아마비 백신을 정말 개발했다라고 성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법은 지성현 선생이 부산에 가서 일본인들에게 종교법을 배워오면서 고종의 명에 따라서 전라도의 누국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접촉법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195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한참 지나서 2009년에서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만 12세에 이르는 어린이까지는 홍역, 타상, 흉 등을 포함해서 19종,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19종입니다. 그래서 필수 예방 접종으로 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죠. 2020년이 되면요, 작년에 처음으로 감염병 분야의 연구 사업을 위해서 10년 동안 2천억 규모를 투자하겠다라는 정부 지침이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황 교수님 하신 것처럼 백신을 산업화하기 위한 기반에 투자하겠다라고 2천억 정도 벌써 산자부에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원천 기술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항상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3년에서 5년, 길어봤자 10년 이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이런 장기적이고 기초 분야의 투자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택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는 정말로 획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백신을 맞으면은 이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 효과가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이 소프 교수님이 발견하신 소아마비 백신을 통해서 1979년 미국 내 소아마비 퇴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5년에 소아마비 퇴치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여서 2018년 나이지리아에서 마지막 환자를 기점으로 이제 단 2곳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소아마비가 완전히 퇴치되었다라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요, 19세기에 제너가 발견하는 것은 소의 이제 우두를 가지고 사람에게 접종했던 방법이고요. 19세기에 들어서 현대 천연두 접종 백신이 나오고 나서부터도 이제 1966년에 WHO에서 자,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를 퇴치하는 운동을 벌여보자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2년, 1977년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가 나타난 걸 끝으로 해서 1980년에 전 세계에서 천연두는 완전히 퇴치되었다라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일들을 해왔고 많은 백신들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퇴치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단 하나, 천연두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2003년, 2015년 일어났던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나왔던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2015년 중남미에 있었던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한 나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 문제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들은 RNA 바이러스라고 해서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백질 막,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 막으로 스스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부 모양이거나 뭐 쌍둥이 모양이거나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 막 위에 지질막, 에메로비라고 하는 지질막을 하나 더 갖고 있다는 좀 특별한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백신을 어떻게 생산하는가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환자를 항구에서 직접 병을 채취해서 이거를 감쇄, 약하게 하거나 혹은 사면 죽여서 사람에게 접종을 시켜서 예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계란에다가 접종을 해서 채도 과정을 거치고 분쇄를 해서 서브유닛 백신으로 보통 접종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닭이 계란을 낳는 데까지 벌써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요즘같이 AI 같은 것들이 파동이 일어나면은 금계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싸죠. 그래서 계란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닭을 키우는 동안에 항생제를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계란이 아니라 베로셀과 같은 동물 세포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란이 필요 없으니까 이 백신을 동물 세포에서 생산하는 기간이 3개월로 굉장히 짧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런 모든 공정 과정에서 열병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 설비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쉽고 손쉽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기존 백신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트라는 혐오, 곤충세포, 동물세포에서 백신을 생산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교한 정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모든 공정에서는 열변 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백신 단가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온 저장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파이자에서 이번 처음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마이너스 80도에 보관해야 돼 뭐 이런 일이 얻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동국에서는 이런 저온 저장 유통 시스템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을 하는 거죠. 장거리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균을 사용함으로 인한 위험도 있고요. 주사를 통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고통도 따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백신들을 식물에서 감염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양만큼 심고 수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정제 과정이 없고 훨씬 단가가 낮아지겠죠. 좋은 유통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개도국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 먹으면 되니까 경부 치료를 통해서 고통도 줄어들 것이고요. 이 주사를 접종할 의료진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라는 실험 백신이라는 것도 아까 처음에 보셨던 만화에서처럼 어느 한 사람의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게 재밌는 이야기죠. 이게 제가 같이 일했던 교수님들이신데요. 찰리 한슨 교수님, 텍사스 A&M에 계셨는데요. 텍사스 A&M 예술영화과 교수님이셨습니다. 필리핀 출장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젖은 먹이는 게 아니라 바나나를 씹어서 이렇게 딱 먹이는 걸 보고 개도국에서 바나나에서 백신을 생산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돌아오셔서 텍사스 A&M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하노? 라고 물어봤더니만 우리 지도 교수님이셨던 킴메이슨 교수님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보자 라고 해서 식용 백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연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근데 1995년에 제가 이제 조인했을 텐데요. 미국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교 보이스탐슨 연구소의 소장으로 그룹 전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백신 연구가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백신 연구, 시험 백신을 연구해보자 했을 때는 어떤 백신을 발현시키는가죠. 새로운 백신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감염 백신이었고요. B형 감염 백신, E형 감염 백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노라 바이러스라고 겨울철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이야기했고요. 유두종을 유발하는 인유두종을 유발하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이제 백신 생산을 해보자고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식물을 선택을 해야겠죠.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나나였는데요. 바나나는 현재 전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로 돌아가는가 하면 토마토로 왔어요. 그런데 토마토의 단점은 면역력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토마토 1kg 한 박스를 먹어야 되죠. 수분 함량이 너무 높아서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돌아갔던 작물이 감자였어요. 감자에서 발효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생감자를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질적으로 연구실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식용 백신을 첫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저희가 2000년에 처음으로 감염 백신 B형을
발현시킨 식용 백신 바나나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분들은 2001년 아리조나 주립대학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곳에서 여전히 차량승 교수님이 2017년 퇴임하셨지만 홍익승 교수님은 기초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걸 여쭤봤을 때 그러면 식용 백신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이후로 3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도대체 어떤 실험을 하십니까? 라고 몇 해 전에 제가 한국에서 만났어요. 여쭤봤더니만 옛날에 네가 했던 식물 세포로 다시 돌아갔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체 전체에서 발현하는 게 아니라 식물 세포를 이용해서 이런 백신들을 생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뒤쪽에 가서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했던 거는요, 바이러스가 식물과 비슷한 아미노산들을 만들어내는 서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이 염기 서열을 식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식물이 좋아하는 염기 서열로 바꿔주거나 이것들이 발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력한 프로모터를 쓰거나 이런 방법들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제미나이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력한 백신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벡터를 형성해보자 하는 거였고요. 제 친구가 했는 건데 이 노로바이러스에서 이 캡시드 프로틴을 이용해서 단백질 만든 백신은 안쪽에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써보자. 그래서 바이러스 라이크 파크이라는 원천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했는 건데요. 우리 그룹에서 다 사람을 이용한 백신 생산을 했는데 저는 그때 박사과정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동물 백신을 해보자고 하셔갖고 정말 다른 사람 바나나, 감자, 토마토 할 때 제 연구소에 200명 정도 있는데요. 저 혼자 아랍토시스라는 모델 식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 세포들을 이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동물 백신이니까 사료로 직접 먹일 수 있으면서 백신 효과를 얻어보자 해서 종자 특이적 프로모터를 달았어요. 종자에서만 백신이 발현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종자를 사료로도 먹이고 백신의 효과를 얻자. 이렇게 해서 종자 특이적 프로모터를 만들고 식물 세포에서 발현시키고 이런 제미나이 바이러스 같은 흉질 발현 벡터를 만들자.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용할 방법이 식물 세포를 하니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것들을 돌아서 다시 식물 세포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것들이 대량 생산 가능한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작물을 잘 선별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토마토 하시면 많이 드셔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작물을 선택할 건지 결정하시면요. 식물의 일부 혹은 식물 세포에다가 내가 원하는 백신들을 현실 전환시키고 대량 생산해서 마지막에 백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 이런 식물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혹은 의료용 단백질, 백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프로탈릭스와 바이오웹은 제가 뒤에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독일 회사 두 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콘 지네틱스라는 거는요, 식물에서 제조합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중점은 아주 초창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노베이션 바이오텍은 식물 대신에 이끼를 이용했다는 게 좀 특이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기반한 두 개의 회사인데 크리에이티브 바이오랩은 식물 대신에 식물 세포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바이오 회사는 이 수경제가라는 식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식용 백신을 많이 생산하겠다라고 되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캐나다에 기반한 메디카고라는 회사가 정말 재밌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원천 기술이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라이크 파워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코트 프로틴 안쪽에다가 백신을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하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 독감, 노로바이러스, 오타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하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작년에 발병을 하면서 코비드-19 백신 생산을 위해서 미국에다가 뭘 만들까 하면 식물 공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곳에서 이제 내년에 필상 3상 실험을 마치겠다. 그래서 곧 코로나 백신을 식물에서 생산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바이오라는 회사는요,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에볼라 때문에 유명해진 회사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취했는가 하니까 자연사를 하나 만들어버려요. 립바이오라고. 그래서 식물에 기반한 유효단백질 생산, 백신 생산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 담배 회사거든요. 레몬드 아메리카라는 담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켄터키 바이오 프로세스에서 담배를 이용해서 이 에볼라 백신을 대량 생산하고 GM이라는 걸로 상용화시켜봅니다. 그래서 식용 백신이 결국에 산업화도 가능하고 상용화도 가능하구나를 보여주는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은 여전히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기초 실험을 하고 있고요. 프로디진이라는 것은 세계 처음 2000년에 항질전환된 옥수수에서 유용 단백질을 생산해서 산업화시키는 데 성공한 회사입니다. 다우 에그로사이언스는 담배 세포를 이용해서요, 닭의 뉴캐슬병을 방지할 수 있는 식용 동물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 이스라엘에 기반된 프로탈릭스라는 회사는 이 당근 세포를 이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담배나 콩 세포를 많이 이용하는데 당근 세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있는 고시어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소혈법 치료제로 활용하고 있는 알칼타일 글루세레이즈라는 효소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원천 기술 독점 판매권을 파이저에게 1,000억 가까이 주고 팝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파이저는 미국에서 오히려 이것들을 이제 승인을 받고 처음으로 2012년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식물에서 발현시켜서 산업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바로 10대 바이오 일익 유망 기술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여기 그린바이오라는 섹션에 식물 공장형 그린 백신을 생산하자라는 그런 이제 모토를 만들고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물 공장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앱이고요. MDM은 식물 세포 배양을 중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개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1세대라고 부르는 넥센 같은 경우에는 인산의 부전근에서 갑상선 호르몬 자극 수용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던 기업인데요. 원래 이 기업은 물론 유명한가 하니까 GMO를 판단할 수 있는 키트 생산으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니까 거미 줄에 있는 단백질을 뽑아내서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쓰는데 활용하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MDM 회사는 아까 마찬가지로 벼세포에서 단백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세계 최초로 식물유래 출신을 산업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식물세포에서 제조와 마리를 생산하는 회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에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건 쏘는 것에 저도 좀 충분히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만드실 때 저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셨는지 2019년도에 정말 허바백이라는 허브에서 식물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네이밍을 따서 허바백을 만들고 돼지열병 그리막소주라는 거를 상품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이건 진짜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G+라고 서울대에 기반한 안벤처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유전자 다이 기술이라는 CRISPR-Cas9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접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용 백신들이 정말 대량화도 가능하고 상업화도 가능할 건지 한번 살펴봅니다. 두 가지 방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신을 식물에서 많이 발현시켜야 된다는 것. 어떻게 많이 발현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게 백신을 많이 발현시키는 식물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인가. 이 두 개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도 두 가지로 나눠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회사, 그리고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 물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5, 6년 더 시간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 확보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발현 벡터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프로모터나 이면서들을 써서 전사를 증대시키는 방법. 그리고 5', 3' untranslated reason이라는 연기설인데요. 전이는 되지 않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백신을 많이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써서 전이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전이 후 변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그널 펩타이드 꼬리표 같은 걸 달아줘요. 그러면은
베지터티브 스토어지 프로틴 같은 시그널 펩타이드를 달아주면 에코에 와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거나 스키드 같은 시그널 펩타이드를 달아주면 소포체로 가서 안전하게 보관되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식물에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식물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포든 식물 공장이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우주선에 있는 나사 프로젝트에서 우주식물 공장이고요. 남극에 있는 세종비지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이고, 이런 타워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물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 배양이라고 부르는 이런 바이오 리액터를 어떤 형으로 할 것인가, 어떤 재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대량 생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를 이용하던 식물체 일부를 이용하던 완전한 식물체를 이용하던 내가 원하는 백신을 형질 전환시키고 이것들을 대량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걸 분말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먹기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캡슐로 만들거나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기 좋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투여한 다음에 우리가 주사 맞아서 효과금을 면역받는과 똑같은 백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용 백신의 미래가 어떤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을 이야기할 때 보통 4세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심어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어서 먹기 전에 가공을 하죠. 그래서 그걸 다시 높이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GMO라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 있죠. 4세대라고 부르는 건 이거 식물을 통해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는 아이오와 주에서는 이미 벌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이용해서 굴러가는 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식물 대신에 이런 LG라는 조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겠죠. 5세대라고 부르면 한데 바이오칩이나 바이오센서를 이용하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식용 백신 여기에 대한 얘기죠. 바이오파밍이라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놀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팜 하면 농사 짓는 건데, pH로 바꿔서, 의료용품, 의약품, 유용, 고부가 가치, 유용 단백질 생산, 이런 것들에 집중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굉장히 밝은 면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식물 백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발현량이 낮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과는 다른 글라이코시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담배 세포를 3년 동안 배양을 하고 250번 개대 배양을 했더니만 80% 정도 뚝 떨어져 버리는 이 유전자 불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배양할 수 있는 컨테이너나 지금 비초세스에서 사용하는 게 보통 1톤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이 배양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기술적인 면은 극복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한 부분이고요. 저희 식용백신 그룹이 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상용화를 못 시키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백신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죽어가야 되니까 라는 문제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처음 다 만들어서 필리핀에 가져갔어요. 개발도상국에. 저 우리 다 만들었으니까 식용백신 이제 너네 한번 접종해보자 라고 했더니만 자국민들이 다 거부하죠. 근데 정치적인 문제가 딱 걸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나아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GMO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GMO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럼 유전자 조작을 한 작물을 먹어? 유전자 조작한 바나나를 먹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이것들을 상용화하지 못했는 거고, 그래서 저희 그룹이 30년 만에 다시 식물 세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풀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은 한번 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파플러 사이언스라는 잡지인데 여기는 해마다 10장의 사진을 뽑아내는데 2009년도에 뽑힌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레이저 빔이 비행기를 격추하는 장면이 찍혔고요. 미국의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장면, 번개가 떨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다.
브라질에서 소가, 젖소가 탱크를 메고 있는 사진이 몇 장 중에 한 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더 지구온난화에 관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소나 양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거든요. 그래서 이 메탄가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 한 마리당 fartex라 해서 당구세를 내야 돼요. 125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탄가스에 불을 붙이면 성냥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는 정도로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식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라는 피쉬 오일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물들을 이용한다면 이런 환경 문제, 또 우리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목표를 다 같이 이루기 위해서 식물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오늘 오히려 교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새로운 공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런 여러 번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아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 연구에 좀 더 많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지원이 아니라 이런 기초 실험들은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었던 미국의 교수님 예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백악관에 가셔서 백지수술을 받아오셨어요. 그만큼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았고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지원을 받으셨거든요. 그 결과가 아마 제가 있을 때 20년 정도 전 세계에서 시험 백신 연구하기 위해서 다들 참여했던 분들이니 그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다 자기 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지속적인 질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 교수님께서 혹시 중간에서 이렇게 마지막 하시는데 우선 오늘 발표해 주실 토론자님들 프로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서상원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미국 아이오와 조립대학에서 농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쪽 분야에 상당히 많은 연구와 수상을 하시고요. 또 지금 현재 한국과청 경북 지역연합 대장으로 계십니다. 예. 그리고 신준호 박사님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면역생화에서 박사를 하시고 중국의 상해 법단대학에서 부교수 그리고 현재 자문교수로 계시고 2017년 중국 상해시 선정 부수과학자 상을 받으셨고 2016년도에 대한면역학회 전문과학자 상을 받으실 정도로 이쪽 분야에 대단히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박수. 그리고 황현환 교수님께서는 아까 저기 강의하실 때 아마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김진욱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졸업하시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를 하시고 현재 영남일보 교육인재개발원장 그리고 편집부국장, 건설위원 이렇게 외교를 하셨습니다. 대구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고용노사 민정주의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최정수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를 나오시고 농학 박사를 하시고요. 현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햄프규제 자유투사업 추진단장으로 계시고 또 현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바이오연구센터장으로 계시고 과거에 경상북도지역 사업발전평가위원, 의정부 여러
여러 가지 전략 산업 육성 자문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또 수상을 산업자원부 장관, 경북도지사 초창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오버가 돼서 원래 한 10분 정도 하셔야 되는데 5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강훈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우리 이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 2월 달에 신천지 터지기 전에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이 이제 자산되었다가 그것도 분리를 했었는데 한국 들어오니까 인천공항에서 대구로 민기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에 가가지고 김해에서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결국 이제 택시타고 이제 대구로 비행을 하는데 그때 대구는 완전히 좀 무덤 비슷한 느낌이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기억나는데 한국 의학 알림원 회장님한테 문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하는 것들이 라고 그 당시에 한 1조가 됐다, 2조가 됐다 만에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되는 거라고 보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발표하는 걸 정리했습니다만 작년 12월 이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현재가 되고 있고 모더나하고 화이자에서 이제 mRNA 백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mRNA 백신이 우리 인체에 미래 병명을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제목을 갖다가 노벨 수상자라고 이유는 한 게 아니고 원래 헝가리 출신의 카탈린 가리고 박사가 헝가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이렇게 끝내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도 지금도 연구는 데서 현재 한 40년 가량 다이렉트 출연하는 있습니다. 원래 암쪽으로 연구했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 지자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보고를 하고 싶으니까 이분이 80%를 가져가지고 한국에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아이가 지금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이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아까 이런 발표를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주문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10월 달에 노벨 수상을 받고 있는 기대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빨리 아까 제가 잠깐 모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신을 우리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가진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그 대부분의 페이션트 미국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로 만들 생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바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주일쯤 전에 나온 그 논문을 보면 네이처에 publis했지만 우리도 한 10만 명에 한 명 가량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 경화될 경우에 혈소판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캐나다에서 발견했습니다. 혈소판 이제 PF4는 이제 그레이트 리스크니까 혈소판이죠. 캐나다에서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가고 있는 그 항체가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드문 게 거기에 붙어가지고 미리니까 사람이 뭐 백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발표를 했으면 좋겠고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되면 어디 이제 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리도 결과가 되는 것까지 비전을 많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좀 붙이고 싶으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체력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으로 도시 양을 어떻게 주는 게 많은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체가 있는데 해서는 전부 다 정리를 보세요. 보고 하면 백신 효과가 어떻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진준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영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남대학교 오기 전에 샤가이 퍼블릭 헬스 클리니컬 센터라고 중국 내에서는 사스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감염병 병원에서 영남 교수로 재임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스는 중국에서 발병이 많이 되었고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전 세계에서 되게 위험한 질병이다, 감염 질환일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운 좋게 잘 막아서 사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결국 코로나는 전 세계에 다 터졌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내 환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감염 환자들을 감염병원에 다 모집을 합니다. 저희는 감염 환자를 감염병원에 아니고 일반 병원에다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가 터졌을 때 서울대학교에 있는 백신 인스티튜트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감염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격리시키는가에 대해서도 방문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질병이 터졌다 유행한다 그러면 와 조심해야 되겠다 하다가 사고가 나면 1년 안에 조용해집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하지만은 감염병원이나 이런 감염 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격리하고 치료한다는 개념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국은 그러다가 지금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고 병원 내에서 감염도 많이 있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감염 전문병원을 짓고 나면은 그 감염 전문병원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만 환자가 늘어나지 유행하지 않을 때는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설립을 하고 그 모든 지원을 상해시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유행하는 감염병 외에 HIV나 헤파타이티스 같은 감염병 또한 전부 다 그 병원에서 지금 치료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원을 유지한다, 만든다, 이게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사실 국내 여러 백신 구급물질이나 여러 연구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또 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테스트하고 할 때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라고 하는 특별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설은 병원 내에서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부 병원, 일부 대학에서만 지금 지원 가능하고 보통 나머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실험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고 충분히 실험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 백신들 이런 것들이 시도조차 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克服을 해야 되고 또 앞에 윤석열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으로 백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국내에서 백신을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하지만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마이너한 분들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연구비도 지원이 안 나올 뿐더러 그것을 하나 허가받는데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앞서 세미나에서도 나왔는데 10년간의 임상 테스트를 거치고 하는 것을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단축시켜서 진행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짧은 시간 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국가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와버리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방법을 다 거쳐야지 이제 허가가 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또한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거를 충분히 토론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보고 해주셔서. 예, 다음 우리 김진웅 박사님. 예, 정남일보 김진욱입니다. 작년 8월달에 명청역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코로나 이후에 사회 변화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해 2월이 났던 대구의 코로나를 취재하면서 우리 신문전해가면서 겪어냈던 그런 현장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바람은 그때가 거의 한여름이었으니까 내년 여름 정도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7월달 여름의 현실은 우리 4차 유행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오늘 같은 주제, 크게 보면 같은 우리 코로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나오라는데 조금 더 망설였습니다. 과학자분들이 하는 그런 토론회고 또 그 백신 생산 전략이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저를 불렀던 이유는 아마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언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뭐 평범한 편리한 이야기들을 해달라 이런 의미로 저희 해석하고 그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50대의 백신 접종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한국의 행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에 대한 민낯을 그대로 한번 드러났죠. 50대 초반에 백신 예약 접종도 사이트가 마비가 되고 했었고 서브 부족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50대 후반에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만 그 당시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접종자 극도로의 문제는 서브 부족이지만 현실적인 것들을 보면 더 내막을 들어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그런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표현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달리 해석하게 되면 백신이 많지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백신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았다에 대한 그런 불신이 같이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꾸준히 이뤄왔던 것을 보여주고요. 작년 말경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외국처럼 확진자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그렇게 했었고, 또 해외 접종의 추이를 본 뒤에 백신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때 맞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정부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올해 4월달에는 백신 가복이 사실이 아니다는 말도 있었고, 3분기에는 3천만 회분, 또 4분기에는 9천만 회분이 도입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7월달부터 일반 서민들은 순조롭게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좀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50대의 그런 접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정부에 대한 정책 역시 불안하니까 그렇게 일어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한국경제의 그런 미국 맨하탄의 거리에 현장 근거로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한 90% 정도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경제 기사를 썼고요. 그러면서 기사 안에 미국의 접종률, 백신 접종률은 56%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현재 한국에서 백신 접종률, 제가 이 토론회 자료를 만들 때 시점으로 보면 1차 접종의 접종률이 30.8% 정도 되고, 또 2차 접종률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현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백신이 그래도 가장 유용한 방법이니까 백신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아지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백신 생산국으로서의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주목도는 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국내 백신 수급 정책은 불안정하지만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서 한국이 주목받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양대 축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에 있는 SK 사이언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두 군데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의 백신을 우리 국내 제약사인 한국 프로사 등 휴원서 같은 업체가 수출용 제품을 생산을 맡고 있다는 것도 있어서 여하튼 한국이 위탁 생산지로서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특히 7월 5일자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제약업체들하고 10억 회분의 생산을 준비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보면 위탁 생산 기지로서의 한국의 그런 가치는 분명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안동 바이오산업단지가 한번 주목받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구, 경북, 그렇게 경북에서 또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동이 우리 백신 생산에 좀 큰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6월달에 경북도와 안동시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024년까지 1,500억을 투입해서 공장을 증설기로 했다는 협약을 맺은 거 보면 안동에 분명히 그 중심지가 될 것은 분명히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지 아쉬웠다는 것은 포항2K 바이오랩 허브라는 정부의 급주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들. 경북도 전체가 우리 경북이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백신의 허브로 구상할 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는 구상은 조금 주춤해진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탁 생산 기지로서의 한국이 주목받는 거와 한국이 한국산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동시 성립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위탁 생산을 하면서 위탁 생산하는 그 과정에 기술이 이전해서 토종 백신이 생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우려가 같이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거고요. 정부가 우리 좀 전에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산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절실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정부의 현재의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의지가 관건인데 2018년도에 식약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페렌그근이나 공정보암 등 백신, 필수 백신 28종에 대한 자급화율을 2017년에 50%에서 2022년에는 80%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 기준에 지금은 5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있고요. 또 전봉빈 의원, 국회 전봉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 달에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코로나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 임상 지원 예산이 1,314억 원인데 실제로 집행되어 있는 것은 2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70억 원만 집행된 걸로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설명은 지원했는 업체가 적고 업체를 중에서 자격 요건이 많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백신 개발에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게 상업화, 상품화되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좀 많은 정책 지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이 달라져야만 국내 백신 생산이 보다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바이러스의 전쟁과 그 전쟁이 상시화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나와서 토론하시고 주제 발표하신 이런 전문가분들이 정부의 정책에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날이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앞당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정국 박사님. 예,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서상권 회장님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전문적인 내용하고 또 다른 저 토론자님들께서 또 많은 얘기를 주셔서 저는 이제 바이오산업 연구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도 국민안보 차원에서 이런 백신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미래에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이제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저희들 2009년에 신종플루 그 대유행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경북에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에 유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2015년도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서 지금 1029억 규모의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가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북에서는 신종플루를 계기로 해서 백신 클러스터가 시동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핵심 인프라들을 하나하나 직접화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안동대학교에서는 또 세계 최초로 백신 합격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동과학대학에서는 의약품질 분석가를 신설해서 저 백신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갖추어졌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은 지난 한 10년 동안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 세포 배양 기반의 백신 산업 클러스터를 지금까지 구축해 왔고요. 이런 노력의 결실로 인해서 드디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안동 기능이 부각됐죠.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생산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느낀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게 또 기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틀림없이 백신 산업 분야의 연구 또 백신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오늘 포럼은 이제 주제가 식물 백신, 그린 백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린 백신 분야가 또 새로운 우리 경북의 미래 신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산업, 그 경북의 산업의 어떤 정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경북의 그린 백신 포함해서 경북의 백신 산업을 또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황인한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또 질문은 이건 오늘 강의해 주신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되는데 그린 백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 하는 건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조금 극복해야 될 기술적 난관 같은 것도 있고 또 인체에 대한 안전성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인체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서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혹시 질문 두 개를 좀 드려도 될지.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민은. 네, 먼저 두 번째 다음은 지금 국내에서 mRNA도 아마 임상 신청했다고 어떤 기업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 자체에서 백신 생산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 문제가 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대규모 임상을 하는 2단계에서 가장 어려울 것 같고 그걸 아마 국가에서 비교 성능 평가라는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를 도입하면서 좀 빠르게 하게끔 해준다는 생각들이 그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희망은 내년쯤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이 mRNA 사실 그렇게 생산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좀 더 빠르게 가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고 있는 제조합 백신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거기 임상들을 가더라도 생산 공정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니저 말씀을 하긴 하는데 사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식물 쪽에서 그린 백신 쪽으로는 사실 이거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미국에서 아니 캐나다에서 삼상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님이 몸에 삼상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에 사실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하다가 그렇게 빨리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이게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임상을 끝내고 따라서 이걸 따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이 공정대회에서도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캐나다에서 몇천만 도스를 먼저 선구매하는 식으로 이쪽 연구비를 투입을 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해가면서 각국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한국이 그렇게까지 동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식물 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선은 저희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내에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지금은 당장 급선무지 않을까. 현재 생산 가능한 기술은 아마 이전일 거고 기술 도입일 거고 여전히 자체 개발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어떤 공정들이 개발되고 한번 어떻게 연습을 한다 그러나요?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갖춘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북에 어떤 식으로 백신 산업화할 거냐는 참 어려운 문제고 또 이제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미 안동은 동물 세포 기반으로 착착 진행을 해가고 있고 여전히 그거는
지금 원칙 급하니까 mRNA 사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삼성 허가가 안 난 제품 우리가 위기 대응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전히 기존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 생산에서도 세포로부터 하는 그 기술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안동은 아마 그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서 다시 가는 게 좋은 방법.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린 쪽을 다시 기술을 개발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대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포항 경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백신 생산 시스템. 사실 이제 안동 쪽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한다는 것은 꼭 이게 옛날 방식의 바이러스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미 거기서는 DNA 핵산 백신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 바이러스 생산에서 생산하는 방법, 새로운 DNA 백신까지도 이제 확보한 상황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그린 백신 쪽으로 제조업 기술들 그리고 거기 새로 필요한 것들에서 확보가 되면 그 축으로 경북이 백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적어도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주도할 수 있는 걸 위치에 있고, 그게 잘 되면 이걸 보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된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 개발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축에 낄 수 있는 그 역할을 경북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